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 한양진님께서 먹사니즘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제시한 게 먹사니즘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죠. 옛날에 그 손학규 씨가 자신의 대권 플랜을 제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이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사실 이 손학규부터 시작이 된 얘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게 조금 뭐 여러 사람들이 그냥 마구 혼용을 해서 조금 이상해지긴 했습니다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거 참 우리한테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사람들한테 뭔가 확 박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먹사니즘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나는 이걸 해결하겠다. 난 이걸 해결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쫙 내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식견 있는 사람을 이런 걸 내놓는 사람입니다. 식견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맨날 헐뜯기나 하고, 에휴. 그러니까 검사들이 딱 그런 거야. 검사들은 단 한 번도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국가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감옥에 쳐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흠집이나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들인가. 그런 자가 국정 최고 책임을 맡는다? 아유,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자신의 직업적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그 한계를 전혀 극복하지 못한 자들인 거죠. 뭘 할 줄 알아야지.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는 최혜병 특검법 플랜 B입니다. 상설특검법이 활용된다. 네요. 자, 최혜병 특검법이 지금 윤석열의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있습니다. 7월 19일이 아마 이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 날짜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마 그 시점을 앞두고 아마 국힘당도 뭐 당대표 선거를 하겠죠. 뭐 아무튼.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도 이제 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재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국힘당 애들이 끝끝내 배신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랜 B 지금쯤 마련해 둬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한 번 더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킬까요? 그 방법도 뭐 잘못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방법을 쓰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국힘당 애들이 이번만큼은 발목을 제대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국힘당이 발목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죠. 그 지도 체제도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밀어붙이기에 끌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그럼 두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공수처 저 엉터리 같은 놈들 그냥 보고 있어야 되나요?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공수처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 중요한 제보를 다 여기저기 빼돌리고 있는 놈들이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검사가 그 블랙펄 이종호하고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심지어 블랙펄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다. 이런 사례까지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공수처 믿을 수 있나? 그렇다고 특검법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 있나? 없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설특검법, 우리가 이 상설특검법을 애시당초에 쓰지 않겠다라고 뒤로 미뤄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이거라도 쓰자고, 아무리 플랜 B지만 좀 그렇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나름의 보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플랜 B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하와이에까지 가가지고 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지는 하와이에서 휴양지에서 놀면서 거부권 행사했다고?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한 거죠. 이쯤 되면은 비판이 쏟아져도 될 것 같아요.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비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탄핵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을 쏟아내는 언론들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개새끼들이 있는, 이러니까 애완견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 탄핵 당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윤석열이 상습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건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번에 이상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법치주의를 침해한다, 이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의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번도 비판해 본 적이 없어. 뭐하는 새끼들이야 니들은? 니들이 그런 것도 변호사야? 개새끼들이지, 개새끼들. 우리나라 법조계가 이렇게 썩었어요. 정의? 인권? 웃기지 말라 그래. 니들은 정의고 인권이고 없어. 나발 불지 마. 누구한테 개나발 불지 마. 아유, 참. 지금 윤석열의 이 특검법 거부가 사실은 셀프 방탄 아닙니까? 자신의 불의를 숨기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협회가 입도 빵긋 안 하고 있으면서 탄핵에 대해서만 법치주의를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아이고 진짜 가가지고 진짜 대가리를 한 대씩 쭉 까뿔까 싶네 진짜. 아휴, 미친 거지. 니들이 그런 것도 변호사냐고. 대한변호사협회 앞에 가가지고 이거 항의 시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니들이 그런 것도 변호사냐고. 니들은 해쳐먹는 데만 관심 있고
니들 헤쳐먹는데 도움 주는 검사니까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검사 빨아주고 검사 쉴드 쳐주냐고 이 개새끼들아 라고 좀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이것을 두고 말입니다. 국힘당 애들은 별의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국힘당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최상병 특검법은 탄핵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유상범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탄핵의 교두보, 최상병 특검법이 탄핵의 교두보래. 글쎄, 유상범은 말입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최상병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나쁜 짓을 했는지 스스로 폭로한 자폭 성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젊은 해병, 이 젊은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생겼습니다. 이 외압을 바로 잡고 도대체 어떻게 외압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예, 그 외압의 실체가 윤석열이다, 대통령이다 라고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이것으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자꾸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예.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상설 특검을 통해서 최혜병 특검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상설 특검을 가지고 최혜병 특검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사실 이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법은 있었어요. 법은 이게 2014년에 제정된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설 특검을 우리가 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설 특검은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특검을 지명하는 절차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설 특검을 쓰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상설 특검법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특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법부, 특히 법원이 함부로 끼어들 수 있도록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이 왜 끼어들어와? 그죠? 선출되지도 않은, 한 번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런 사람들이 쉽사리 이렇게 중요한 사법제도에 끼어든다는 게, 사법제도 형성에 끼어든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 정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상설특검은요,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거는 사실 공수처가 생기기 전에 이른바 제도특검, 상설특검인데 제도특검 만들어두는 게 아니라, 특검을 아예 항상 만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특검 절차를 완비해 두면은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뽑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뭐 이런 제도입니다.
자,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4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습니다. 왜 사문화되어 왔느냐 하면은 이게 사문화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 여기에 특검 추천권에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인데 특검이 아닐 수도 있는, 특검이 대통령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비리를 파헤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그런 특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쓰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사문화됐던 겁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일 문제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면은 이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요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 그런데 국회에 추천한 4명은 여야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이걸 그냥 지금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게 된다?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얘도 지금 누구야? 지금 법원 대법원장 누구야? 조희대잖아. 조희대가 임명한 애잖아. 조희대는 누가 임명했어? 윤석열이 임명했잖아. 뭐가 됩니까? 얘도 윤석열, 얘도 윤석열이지. 대한변협회장? 얘도 사실은 수구 꼴통이야. 진짜 수구 꼴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대한변협회장이 지금 그 검사 탄핵에 대해서 반대 성명서를 냈다고요. 대한변협 법치주의 위기 대응 TF 구성, 그러면서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 적극적 견제와 비판하겠대. 아니, 검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요즘에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검사가 애들을 좁혀내, 검사가 변호사 압수수색을 하네, 검사가 피의자들 조사하다가 피의자가 마구 죽네, 그런 얘기가 나와도요, 입도 뻥끗 안 하던 새끼들이잖아. 근데 갑자기 법치주의 대응? 야, 인권이 침해되는데,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거,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둥이 한 마리 안 껌뻑거리던 새끼들이 검사들 어쩐다고 바로 우르르 몰려 나온다고? 이게 개새끼들이지. 이게 변호사 새끼입니까, 이게? 이게 이래가지고 변호사야, 이거? 아이고. 나라 꼴 진짜 희한 야리꾸리하게 돌아간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타락했나? 아, 진짜. 자, 이런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지. 그래서 지금까지, 예, 상설특검을 안 쓴 겁니다. 예. 문제가 많은 거죠. 법무부 차관도 윤석열 빤데, 예? 법원행정처, 거기에 대한변협까지? 우리는 그냥 다 망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게다가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 2명은 뭐? 국힘당 추천이네? 그러면 뭐야? 애시당초 민주당은 2명, 국힘당은 5명 이러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상설특검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기로 했느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방식이 하나 지금 떠올랐다고 하죠. 예, 바로 이겁니다.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이 4명을 전부 다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게끔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4명의 추천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하는 걸로 해버리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행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바꾸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찬대가 바꾸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뭡니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대통령 거부권이 없어요, 이거는. 인력은 소규모이지만 특검을 여러 개 만들면은 쓸 수 있는 거지. 괜찮아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있네, 우회로가 있네 라는 게 이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국회 운영위원회를 저쪽이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국회 운영위를 이번에 국민주당이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되겠다. 이거 국회 운영위원회를 바꾸면은, 운영위를 통해 가지고 이 시행령을 바꾸면은 가능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최혜병 특검법을 우회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이 이 특검을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최혜병 특검법에는 큰 차이가 없어져요. 인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인력의 차이는 특검을 쪼개서 여러 개를 만들면 돼요. 최혜병 특검법 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댓글 특검 따로 만들고 이렇게 특검을 여러 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요 방안은요, 이번에 박주민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발견한 방안입니다. 저도 이게 상설특검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려서 쓰면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괜찮은 것 같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